비가 오기 전의 공기는 언제나 쇠냄새가 났다. 서아리는 그 냄새를 17살의 봄부터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도금 공장 뒤편 녹슨 철제 계단 밑에서 처음 그 냄새를 맡았다. 비릿하고 차갑고 사람의 목숨이 식어갈 때 나는 냄새라고 하리는 오래 생각했다. 그날 아버지는 공장 사무실 천장 배관에 목을 맸다. 책상 위에는 부도 통지서와 하청 계약 해지 공문, 그리고 하린의 고등학교 3학년 학비 고지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의 학비를 걱정했다. 유서는 없었다. 대신 계약 해지 공문 여백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자가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는 끝까지 버텼다. 하린은 그 문장을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세게 긁어도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필체는 원래 반듯했는데 그날의 글자는 기울어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는 뜻이다. 무서웠다는 뜻이다. 하리는 17살에 처음으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무섭다는 걸 알았다. 공문 위쪽에는 회사 이름이 인술돼 있었다. 태산그룹 구매전략본부.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적었다. 협력업체 사장들 몇, 공장 직원 몇, 그리고 하린의 담임선생님. 어머니는 하린이 1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상주석에는 하린 혼자 앉아 있었다. 검은 교복 치마 위에 삼배 완장을 두른 여고생. 사람들은 하린을 보고 혀를 찾고 몇은 눈물을 닦았고 대부분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 남자 한 명이 왔다. 회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였다. 그는 향을 피우고 2번 절하고 하린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위로금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였다. 태산그룹입니다. 하린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우리 아버지 공장 왜 계약이 끊긴 거예요? 저는 실무자라서. 단가를 30% 깎으라고 했다던데요. 그거 맞추면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을 끊었다고요.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바닥에 놓고 일어섰다. 신발을 신다가 등을 보인 채로 낮게 말했다. 학생, 그 봉투 받고 조용히 사세요. 여기 사람들 학생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리는 그 말을 15년 동안 기억했다. 봉투는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찾아냈다.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목숨값이 300만 원이었다. 하리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다. 이자가 붙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하린이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15년이 지났다. 서아린 씨, 하린은 고개를 들었다. 태산그룹 본사 17층 인사팀 면접실이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고 강 건너에는 태산이 지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회색 벽처럼 서 있었다. 면접관은 3명, 가운데 앉은 여자가 하린의 이력서를 넘기고 있었다. 경력이 특이하네요. 회계법인에서 4년, 그 다음 컨설팅 펌에서 3년. 조건 좋은 데 다니셨는데 왜 저희 회사 비서실이에요? 직급도 낮아지는데. 하리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은 웃었다. 숫자만 보는 일에 지쳤습니다. 컨설팅에서 태산그룹 계열사 프로젝트를 2번 했는데 그때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보고서 밖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면접관이 웃었다. 하린도 웃었다. 그날 하린이 한 말 중 진실은 마지막 한 문장뿐이었다. 일주일 뒤 하린은 태산그룹 회장 비서실 부속 전략기획실 특별지원팀으로 배치됐다. 팀장이 하린에게 업무를 설명했다. 강재호 부사장님 보조입니다. 스케줄, 문서, 자료조사. 부사장님은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없어요. 몇 명이 그만뒀나요? 작년에만 4명. 그럼 저는 5번째군요. 버틸 수 있겠어요? 하린은 고개를 숙였다. 버티겠습니다. 강재우, 태산그룹 회장 강만호의 외아들 35.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돌아와 3년 만에 부사장이 됐다.
그리고 15년 전 할인의 아버지 서정국의 공장과 하청 계약을 해지한 구매전략본부의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부사장이었던 강만호였다는 사실을 할인은 5년에 걸쳐 확인했다. 할인은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도표를 그렸다. 벽 하나를 다 덮은 종이 위에 태산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 출자,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의심 항목, 그리고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태산의 하청 단가 인하로 문을 닫은 중소업체 목록을 적었다. 서정국의 대성도금은 그 목록의 32번째 줄이었다. 32번째. 아버지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게 할인을 가장 화나게 했다. 할인의 계획은 단순했다. 태산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강만호가 저지른 일의 증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는 것. 강만호가 가장 아끼는 것은 회사고 회사보다 더 아끼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그래서 할인은 강재우의 자리로 갔다. 첫 출근 날 할인은 오전 7시 1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강재우는 이미 와 있었다. 창을 등지고 앉아 서류를 읽는 남자의 뒷모습이 먼저 보였다. 어깨가 넓고 앉은 자세가 곧았다. 할인이 노크하자 남자가 돌아봤다. 사진으로 100번 이상 본 얼굴이었다. 그러나 사진에는 없던 것이 있었다. 눈 아래의 그늘,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흐린 흉터. 서할인 씨? 네, 부사장님. 오늘부터 지원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7시 10분. 강재우가 손목시계를 봤다.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부사장님이 6시 반에 출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6시 반에 오면 부사장님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9시에 오면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7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강재우가 할인을 잠시 봤다. 그러고는 서류를 덮었다. 앉으세요. 할인이 앉았다. 강재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충남 서산 공장 증설건입니다. 내일 오후에 이사회 보고가 있는데 기획실이 올린 안이 마음에 안 들어요. 투자 수익률 계산이 낙관적이고 환경 인허가 리스크가 빠졌어요. 오늘 안에 반박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자료 범위는요? 내가 이사회에서 기획실장을 눌러야 합니다. 그 정도. 몇 시까지입니까? 오늘 안에. 할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에 물었다. 부사장님, 반박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옳은 결정이 목적입니까? 강재우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할인은 그 눈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의 눈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둘이 다르면 후자. 강재우가 말했다. 내가 틀렸으면 그것도 써주세요. 그날 밤 할인은 자료를 32페이지 만들었다. 그중 마지막 3페이지는 강재우의 판단이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내용이었다. 서산 공장 증설은 수익률이 낙관적으로 계산된 게 맞지만 인허가 리스크는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유치 정책 때문에 실제로는 낮았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다른 데 있었다. 부지 인근에 오래된 폐수 처리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의 지분 절반이 태산건설의 계열사가 아닌 강만호 회장의 처조카가 대표인 회사 소유였다.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길 구조였다. 할인은 그 3페이지를 쓰면서 손이 떨렸다. 처음 찾은 실마리였다.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재우가 자료를 다 읽고 물었다. 마지막 3페이지, 이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등기부와 사업자 등록 그리고 공시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하룻밤에? 회계법인에 있을 때 많이 하던 일입니다. 강재우가 자료를 책상에 놓았다. 손가락으로 마지막 장을 2번 두드렸다.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안 쓰겠습니다. 할인의 안에서 뭔가가 식었다.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이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재호가 말했다. 이사회에서 쓰면 회장님 처조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안건 자체가 덮입니다. 공장은 계속 지어지고 거래도 계속됩니다. 나는 거래를 끊고 싶습니다. 이건 따로 처리할 겁니다. 따로라면 어떡해요?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실장은 회장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강재호가 웃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할인 씨, 첫날부터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그날 오후 이사회에서 강재호는 기획실장을 눌렀다. 서산 공장 증설하는 재검토로 돌아갔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기획실장이 하린을 흘겨봤다. 하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하린은 강재우의 하루를 외웠다. 6시 반 출근, 7시 10분에 첫 커피, 12시 반에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오후 3시에는 반드시 10분간 사무실을 비웠다. 그 10분에 그는 비상계단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전화도 안 했다. 하린은 우연히 그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3시에 그를 찾지 않았다. 밤에는 자료를 모았다. 하린은 강재우의 결제 라인을 통과하는 모든 문서를 받고 그중 회장실로 올라가는 문서를 따로 기억했다. 기억한 것을 집에 와서 종이에 적었다. 회사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15년을 준비한 사람의 조심성이었다. 그리고 하린은 매주 목요일 저녁 성수동의 작은 인쇄소에 갔다. 인쇄소 주인 윤성일은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였고 15년 전 태산과의 계약 해지 당시 대성도금의 공장장이었다. 오늘은 뭘 알아냈니? 윤성일이 잉크가 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물었다.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두 사람은 늘 조금 크게 말했다. 폐수처리 업체요. 회장 처조카 회사예요. 이런 게 10개는 더 있을 거예요. 10개가 있어도 안 돼. 윤성일이 말했다. 내부 거래는 벌금 내고 끝나. 우리가 필요한 건 회장이 직접 사인한 종이야. 그게 있을까요? 있어. 윤성일이 할인을 받다. 내 아버지 공장 계약 끊기 2달 전에 회장이 직접 내려왔다. 그때 부사장이었지. 공장을 돌아보고 나서 네 아버지랑 사무실에서 1시간 얘기했어. 나오면서 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됐더라.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왜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회사 안에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알아도 못 쓰는 얘기지만 안에서는 쓸 수 있다. 윤성일이 인쇄기 뒤 캐빈이 돼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수첩 하나가 있었다. 내 아버지 수첩이다. 사무실 정리하면서 내가 가져왔다. 15년 동안 못 줬어. 네가 그때 17이었으니까. 하리는 수첩을 받았다. 손이 떨려서 2번 놓쳤다. 집에 와서 밤새 수첩을 읽었다. 대부분은 자재발주와 인건비 계산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에 다른 글씨가 있었다. 3월 14일 태산강 부사장 방문, 단가 인하 요구 30%, 불가하다 답함. 강 부사장, 그럼 회사를 넘기라고 함. 설비를 태산이 인수하고 나를 관리자로 쓰겠다고. 직원 20명 중 5만 남긴다고. 3월 20일 재고조사 나옴. 태산 쪽 사람들이 우리 도금액 성분 자료를 가져갔다. 4월 2일 계약 해지 통보. 우리 기술로 만든 라인이 태산 2차 협력사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음. 확인 필요. 4월 9일 은행 만남. 태산 납품 실적 없으면 대출 연장 불가. 4월 15일 할인이 수학 성적 올랐다고 웃었다. 오늘은 그것만 생각하기로 한다. 할인은 수첩을 덮고 벽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15년 동안 할인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 1달 동안 딸의 수학 성적을 생각하며 버티려 했다는 것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7시 10분에 커피를 들고 강재우의 방에 들어갔다. 눈이 부네요. 강재우가 말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준 자료 때문입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강재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사정을 파고들지 않는 종류의 상사였다. 하리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가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이 사람에게 고마울 일은 없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강재우가 하린을 불렀다. 서대리, 지방 출장 갑니다. 준비하세요. 어딥니까? 인천, 협력업체 2곳,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운전기사 배차하겠습니다. 내가 운전합니다. 기사 두면 업체에서 긴장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음날 새벽 5시 하리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강재우를 만났다. 검은색 세단, 회사차가 아니라 개인차였다. 강재우가 직접 운전했고 하리는 조수석에 앉았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협력업체 미팅에 왜 저를 데려가십니까? 제 업무는 자료조사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 숫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새벽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줄지어 달렸다. 그 트럭 중 몇 대가 태산의 물건은 실었을 것이다. 첫 번째 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사장은 60대 남자였고 강재우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다.
강재호는 사장의 손을 잡고 공장을 걸었다. 기계 소음 속에서 그는 계속 질문했다. 라인 가동률, 불량률, 직원 평균 근속, 최저임금 인상 반영 여부. 사장님, 작년에 단가를 4% 내리셨죠? 예, 본사 방침이 그러셔서. 그거 맞추려고 뭘 줄이셨습니까? 사장이 웃었다. 별거 없습니다. 직원 8명 줄이셨네요. 강재호가 말했다. 4대 보험 신고 내역 받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강재호가 말을 이었다. 올해는 단가 안 내립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줄인 인원 다시 뽑으세요. 반이라도. 부사장님, 그게 저희도 사정이. 내년 발주 물량 20% 늘립니다. 그러면 사정이 됩니까? 사장은 대답을 못했다. 강재호는 사장의 어깨를 2번 두드리고 공장을 나왔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 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뭘요? 발주 20% 증가는 부사장님 권한 바뀝니다. 구매본부 승인이 필요하고 본부장은 회장님 사람입니다. 강재우가 차문을 열다가 멈췄다. 서 대리는 정말 아는 게 많네요. 자료를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권한 바뀐 걸 알면서 왜 안 말렸습니까? 할인은 잠깐 대답을 찾지 못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진짜 이유는 할인이 그 순간 그 늙은 사장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었다. 말릴 이유가 없어서요. 강재호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잠시 앞을 보다가 말했다.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단가를 10년 동안 매년 깎았습니다. 그동안 문 닫은 업체가 140곳이에요. 나는 그 목록을 다 봤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140곳. 그중 11곳은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할인은 자기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숨을 얕게 쉬었다. 그걸 왜 세어보셨습니까? 강재호가 핸들을 잡았다. 오른쪽 눈썹 위의 흉터가 아침빛에 하얗게 보였다. 세지 않으면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야기는 잊히지만 숫자는 안 잊힙니다. 할인은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15년 동안 할인은 강만호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할인은 그 흔들림이 두려웠다. 흔들리면 계획이 무너진다. 그래서 할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기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회장이 되려는 사람이다. 착한 부자 흉내는 가장 싼 투자다. 두 번째 업체를 나온 것은 오후 4시였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다. 강재우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를 뺐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봤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쇠냄새가 올라왔다. 할인은 순간 17살의 봄으로 돌아갔다. 서대리, 네, 얼굴이 안 좋습니다. 비냄새가 좀... 비냄새요? 쇠냄새가 나잖아요. 할인이 말했다. 저는 이 냄새가 싫습니다. 강재우가 할인을 봤다. 오래 봤다. 그러고는 자기 자켓을 벗어 할인의 어깨에 걸쳐줬다. 부사장님, 떨고 있어요. 할인은 자켓을 벗어 돌려주려 했다. 강재우가 손을 들어 막았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옷 걸쳐주는 게 요즘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감기 걸리면 내가 일을 못 시켜요. 할인은 웃고 싶어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입꼬리가 움직였다. 그 순간 처음으로 할인은 자기 계획에 없던 감정을 느꼈다.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감정이었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재우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건넸다. 캔은 따뜻했다. 서대리는 왜 우리 회사에 왔습니까? 할인은 준비된 대답을 꺼내려다가 다른 말을 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인은 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강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할인은 그가 묻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조금은 서운하다고 생각했다. 그 서운함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도 알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은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차는 할인의 집 앞에 서 있었고 강재우는 창밖을 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아버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예. 이사회에서 말씀하시죠. 전화가 끊겼다.
할인이 몸을 일으켰다. 깼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20분 잤습니다. 어제 밤새웠으면 그 정도는 자야죠. 강재우가 안전벨트를 풀었다. 내일은 10시에 오세요. 7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서대리, 네. 나는 사람을 오래 쓰고 싶습니다. 태워 없애고 싶지 않아요. 할인은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도 그 10분 계속 지키세요. 무슨 10분이요? 3시에 비상계단에서 서 계시는 10분요. 강재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할인은 그 흔들림을 처음 봤다. 봤습니까? 우연이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강재우가 웃었다. 이번에는 눈도 웃었다. 서할인 씨, 당신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할인은 벽에 붙인 도표 앞에 앉았다. 강만호의 사진 위에 붉은 펜으로 그린 동그라미가 있었다. 그 아래 강재우의 사진이 있었다. 15년 동안 할인은 그 사진에도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오늘 할인은 처음으로 그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잉크는 지워지지 않았다. 할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빠, 나 조금 흔들렸어. 대답은 없었다. 창밖에서 비가 그치고 새 냄새가 옅어졌다. 여름이 되면서 태산그룹은 시끄러워졌다. 지주회사 전환이 이사회에 올라갔고 그 안에는 강만호 회장의 지분을 늘리는 장치가 3개나 들어있었다. 할인은 그 안에 초안을 3번 읽었고 3번 읽은 뒤에 확신했다. 이건 승계 작업이었다. 그리고 승계의 끝에는 강재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 어디에도 강재우의 이름은 없었다. 부사장님, 지주회사 전환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부사장님 지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압니다. 반대 안 하십니까? 강재우가 펜을 놓았다. 서 대리는 내가 반대하길 바랍니까? 저는 자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료만 만드세요. 할인은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할인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회장 비서실장이 할인을 불렀다. 18층 회장실 앞 응접실이었다. 카펫이 두껍고 공기가 조용해서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층입이었다. 회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할인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15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할인은 늘 침착했다. 실제로도 침착해야 했다. 강만호는 예상보다 늙어 보였다. 71, 백발, 마른 몸. 사진에서는 위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서할인 대리라고? 네, 회장님. 재호 밑에서 넉 달 됐다고 들었다. 그 아이 밑에서 넉 달 버틴 사람이 없었는데. 부사장님이 요구가 명확하셔서 오히려 파납니다. 강만호가 웃었다. 명확하지. 그 아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비도 밟는 아이야.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대리, 자네 회계법인 출신이라고? 네. 그럼 숫자를 볼 줄 알겠군.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재호가 요즘 감사실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자료도 많이 받아가고 무슨 자료를 보는지 누굴 만나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할인은 잠깐 숨을 멈췄다. 15년 동안 준비한 계획의 문이 이렇게 스스로 열렸다. 회장의 사람이 되면 회장실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회장이 직접 사인한 종이, 윤성일이 말한 그것. 제가 그 일을 하면 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만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솔직하군, 좋아. 재무팀 과장 자리, 그리고 성과에 따라 그 위도. 부사장님은 제 상사입니다. 상사를 파는 사람은 회장님께도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물었나? 값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저는 값을 안 매기는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강만호가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에 울렸다. 자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나? 할인의 등이 굳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러나 얼굴은 웃었다. 제 아버지는 값을 못 매겨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네는 다르게 살아라. 강만호가 손을 들었다. 다음 주부터 회장실 지원 업무도 겸직하게 해주겠다. 재호 옆에는 그대로 있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할인은 다리가 떨렸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오래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15년 동안 할인은 자기가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거울 속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웃어준 여자가 있었다.
그 주 목요일 인쇄소에서 하리는 윤성일에게 말했다. 회장실에 들어갑니다. 윤성일이 인쇄기를 멈췄다. 소리가 사라지자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어떻게? 회장이 저에게 아들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니? 했어요. 윤성일이 하린을 오래 봤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다. 하린아, 너 지금 얼굴이 그때 네 아버지 같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거래를 시작한 사람 얼굴이야. 처음엔 이기려고 시작하는데 끝나고 보면 닮아 있어.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인쇄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잉크와 종이와 그리고 아주 옅은 쇠 냄새. 회장실 겸직이 시작되자 하린의 자리는 2개가 됐다. 오전에는 강재우의 자료를 만들고 오후에는 회장실 문서를 정리했다. 회장실 문서는 다른 세계였다. 계열사 대표들의 인사카드, 정치권 인사들과의 식사 일정, 그리고 20년치 결제 문서가 보관된 문서고 접근 권한. 하리는 문서고에 들어간 첫날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여기에 아버지가 있었다. 종이 사이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다. 하리는 조심했다. 하루에 한 상자 이상 보지 않았다. 사진도 찍지 않았다. 대신 외웠다. 회계법인에서 훈련된 기억력으로 숫자와 날짜와 서명을 외우고 집에 와서 적었다. 벽의 도표가 두꺼워졌다. 한 달 만에 하리는 찾았다. 15년 전 2월 구매전략본부 내부 문서. 제목은 대성도금을 포함한 협력사 7곳의 공정기술을 태산이 직접 확보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한 뒤 2차 협력사로 이관한다는 내용. 실행 방법 항목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단가 인하 요구를 통해 대상 업체의 자발적 계약 포기를 유도하고 재고조사 명목으로 공정 자료를 확보한다. 마지막 장에 결제란이 있었다. 부사장 강만호, 자필 사인, 그리고 사인 옆에 손으로 쓴 한 줄. 대성도금 사장은 완강하니 은행 쪽으로 압박할 것. 하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문서고 바닥에 앉아 종이를 무릎에 놓고 오래 봤다. 은행 쪽으로 압박할 것. 아버지의 수첩에는 4월 9일 은행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출 연장 불가. 그리고 4월 말에 아버지는 죽었다. 하리는 그 문서를 복사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의 문서 번호와 보관 위치를 외웠다. 문서고를 나올 때 손이 떨려서 카드키를 2번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강재우가 하린을 불렀다. 서대리, 오늘 안색이 종일 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실 일이 힘듭니까? 하린은 고개를 들었다. 부사장님, 제가 회장실 겸직하는 걸 아셨습니까? 회사 일입니다. 다 압니다. 화나지 않으십니까? 왜 화가 납니까? 회장님이 저에게 부사장님을 감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리는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에 스스로 놀랐다. 계획에 없던 말이었다. 강재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버지는 10년째 내 옆에 사람을 심습니다. 서대리가 8번째입니다. 그럼 왜 저를 그대로 두십니까? 앞에 7명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서대리는 방금 말했습니다. 하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여름해가 늦게 지고 있었다. 강 건너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불이 들어왔다. 부사장님. 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압니다. 아신다고요? 좋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지 않습니다. 강재우가 일어섰다. 자켓을 들었다. 저녁 안 먹었죠? 나갑시다. 부사장님, 그건 업무 얘기할 겁니다. 둘은 회사에서 2 정거장 떨어진 골목의 작은 국수집에 갔다. 강재우는 그 집을 잘 아는 것 같았다. 주인 할머니가 그를 보고 이름 대신 학생이라고 불렀다. 학생, 오늘은 둘이네. 네 할머니, 2그릇 주세요. 할인이 물었다. 학생이요? 대학 때부터 왔습니다. 15년쯤 됐네요. 15년? 그때 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아르바이트를요? 강재우가 젓가락을 놓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21살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안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서 국수 먹고 살았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하리는 물어야 할지 망설였다. 강재우가 먼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병입니다.
실제로는 약을 한꺼번에 드셨어요. 국수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하리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회사가 뭘 하는지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밀어내는지도. 어머니는 그걸 20년 동안 보시고 말리다가 포기하시고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서에 한 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끝까지 못 버텼다. 할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강재우가 젓가락을 새로 가져다 줬다. 할인은 그것을 받으면서 손이 심하게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미안하다. 아빠는 끝까지 버텼다. 두 사람은 같은 문장의 앞뒤를 각각 가지고 15년을 살았다. 서대리, 네? 왜 그렇게 놀랍니까? 할인은 웃으려 했다. 웃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비슷한 문장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강재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하고 할인을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데려다 줬다. 헤어지기 전에 그가 말했다. 내가 이 얘기를 회사 사람한테 한 건 처음입니다. 왜 저한테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강재호가 말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지 못했다. 벽에 도표를 봤다. 강만호의 사진, 붉은 동그라미, 그리고 강재호의 사진. 할인은 일어나서 가위를 들었다. 강재호의 사진을 도표에서 잘라냈다. 잘라낸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도표를 다시 봤다. 아버지의 원수는 여전히 벽에 있었다.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할인은 그날부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계획에서 빼도 된다는 거짓말. 8월 말 회장 주재 확대 임원회의에서 사건이 터졌다. 강재우가 협력사 단가정책 전면 재검토안을 올렸다. 10년 동안 매년 깎아온 단가를 동결하고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하청대금 지급 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었다. 자료는 할인이 만들었다. 200페이지였다. 구매본부장이 반대했다. 부사장님, 이 안대로 하면 그룹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줄어듭니다. 3년 뒤에는 회복됩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십시오. 3년 동안 주주들은 뭘 먹습니까? 3년 동안 협력사가 100곳 더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만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우야. 예, 회장님. 기업은 도덕을 파는 곳이 아니다. 기업은 신뢰를 팝니다. 신뢰가 없으면 10년 뒤에 아무도 우리 물건을 안 만들어줍니다. 10년 뒤 얘기는 10년 뒤에 하고. 강만호가 서류를 덮었다. 이 안은 보류다. 회장님, 보류라고 했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할인은 문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만호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요즘 감사실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더라? 업무입니다. 무슨 업무? 폐수 처리 지분권입니다. 아버지 처조카 회사요. 재우야, 정리하십시오. 제가 정리하면 아버지가 다칩니다. 강만호가 웃었다. 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웃었다. 눈은 웃지 않는 웃음. 네 어머니가 딱 그런 식으로 말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할인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었다. 강재우가 아버지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서 있었다. 강만호는 앉아서 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늙은 남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예. 틀렸다. 강만호가 말했다. 네 어머니는 못 버틴 거야. 이 세상은 버티는 사람만 사는 곳이다. 못 버티는 사람이 죽는 건 내 죄가 아니야. 할인은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귀가 울렸다. 못 버티는 사람이 죽는 건 내 죄가 아니야.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다고 썼다. 버텼는데도 죽었다. 서대리, 강만호가 할인을 봤다. 뭐 하나? 자료를 두고 가서. 가져가. 할인은 회의실에 들어가 자료를 챙겼다. 나오면서 강재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붉었다. 할인은 그 순간 자기 손이 그를 향해 올라가려는 것을 느꼈다. 겨우 멈췄다. 그날 저녁 할인은 강재우의 방에 커피를 들고 갔다. 그는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방에 불을 켜지 않아서 얼굴이 어두웠다. 부사장님, 네?
커피 놓고 가겠습니다. 서대리, 할인이 멈췄다. 오늘 들은 거 다 잊으세요. 네. 아버지한테 보고해도 됩니다. 어차피 아는 얘기니까. 할인은 컵을 놓고 나가지 않았다. 어둠 속에 서서 말했다. 부사장님, 저는 아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작은 공장을 하셨어요. 유서 대신 이렇게 쓰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끝까지 버텼다. 방이 조용해졌다. 강재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대리, 저는 회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못 버텨서 죽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을 계속 밀면 버티는 사람이 죽습니다. 강재우가 일어섰다. 할인 앞으로 걸어왔다.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아버님, 공장 이름이 뭡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끝이었다. 서대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재우가 손을 들었다. 할인의 얼굴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그리고 그 손을 내렸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할인은 그 방을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15년 동안 할인이 원한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과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과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다. 9월에 강재우의 약혼 발표가 났다. 상대는 동성화학회장의 딸 한서연 29. 두 그룹의 지분 교환이 함께 발표됐다. 경제지들은 승계구도가 정리됐다고 썼다. 할인은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읽었다. 읽고 커피를 마시고 자료를 만들었다. 그날 할인이 만든 자료에는 오타가 3개 있었다. 강재우가 오타에 동그라미를 쳐서 돌려줬다. 서대리, 오타 3개. 죄송합니다. 넉 달 동안 처음입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할인이 자료를 받아 돌아서는데 강재우가 말했다. 기사 봤습니까?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할인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지분 교환 조건에 결혼이 들어 있습니다. 한서연 씨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서류입니다. 저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요즘 서대리한테 하는 말은 다 모르고 합니다. 할인은 그 방을 나왔다. 복도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았다. 할인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15년 동안 세운 벽이었다. 그 주말 할인은 아버지의 납골당에 갔다. 유리 뒤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할인은 유리에 손을 댔다. 증거 찾았어. 회장 사인 있는 문서. 그거 하나면 그 사람 끝나. 아빠, 억울한 것도 다 밝혀져. 대답은 없었다. 근데 아빠, 그 사람 아들이 있어. 그 사람 아들도 아빠랑 똑같은 문장을 유서로 받았어. 자기 엄마한테. 할인은 유리에 이마를 댔다. 나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해. 납골당은 조용했다. 창으로 가을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다. 할인은 오래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저녁,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 서류 가방. 할인은 그 얼굴을 15년 만에 알아봤다. 장례식장에 봉투를 놓고 간 남자였다. 이제는 50대 후반이었다. 서할인 씨, 당신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할인의 등이 얼어붙었다. 회장님이 서대리 신원조회를 다시 하셨습니다. 대성도금 서정국 사장 따님이시군요. 그래서요? 회장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실로 오시라고. 남자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조용히 살라고. 남자가 시선을 피했다. 제 이름은 김태섭입니다. 그때 구매전략본부 과장이었습니다. 서 사장님 계약해지 공문에 실무 사인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할인은 글을 봤다. 15년 동안 이름 없던 사람에게 이름이 붙었다. 왜 지금 말합니까? 저도 이제 곧 잘립니다. 김태섭이 웃었다. 웃음이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방벽의 도표를 모두 떼어냈다. 떼어낸 종이를 상자 하나에 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과 문서 번호를 적은 자기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새벽 5시에 할인은 샤워를 하고 가장 진한 감색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다. 오전 8시 회장실.
강만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할인이 들어서자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서정국 사장 딸이라고? 네. 이름도 안 바꿨군.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아버지 이야기를 한 줄도 쓰지 않은 것뿐입니다. 강만호가 돌아섰다. 늙은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5년 전에 자네 이름이 기자한테 간 자료에 있었다. 협력사 유족 인터뷰 기획. 기사는 안 나갔지만 이름은 남았지. 그런 이름은 모아서 내가 따로 관리한다. 5년 전부터 알았는데 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모른 것처럼 하는 게 쓸데가 있어서. 강만호가 앉았다. 자네는 능력이 있어. 복수하려는 사람은 일을 지독하게 해. 내가 쓰기 좋았지. 하리는 가방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회장님, 3월 14일에 우리 공장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난다. 아버지에게 회사를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직원 20명 중 5만 남긴다고. 그런 공장이 300곳이었다. 그리고 은행 쪽으로 압박하라고 직접 적으셨습니다. 강만호의 눈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아주 잠깐이었다. 문서고에 들어갔구나. 회장님이 제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복사했나? 안 했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강만호가 살짝 웃었다. 오늘 자네 카드는 정지된다. 직원들은 자네가 문서를 유출하려 해서 해고됐다고 할 것이다. 업계에도 소문이 돌 것이고 자네는 다시 회계업계에 못 들어가. 예상했습니다. 재무팀 과장 자리는 아직 유효하다. 강만호가 말했다. 조건은 아버지 얘기를 다시 안 여는 것, 그리고 제후 옆에서 나가는 것, 보상은 3억. 자네 아버지 목숨에 매겨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하리는 그 말에 웃었다. 웃음이 나온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다. 회장님, 15년 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많이 올려주는 것이지. 그 300만 원 지금도 통장에 있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427만 원이 됐습니다. 3억도 이자가 붙으면 더 되겠지만 저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드리면 문서는 복사하지 않았지만 문서 번호와 보관 위치, 결제일, 사인력 자필 부기까지 다 적어뒀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정보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외부 감사인이나 검찰이 문서고를 압수수색하기엔 충분합니다. 강만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보다 독하군. 제 아버지는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배운 것은 사람은 사라지지만 종이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리는 출입하드를 책상에 놓았다. 해고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하셨죠? 서정국입니다. 대성도금 사장 서정국. 지금 기억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리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그러다 웃음이 무너졌다. 사무실에 돌아오자 이미 짐이 쌓여 있었다. 직원들이 훔쳐봤다. 인사팀 사람이 와서 보안 통로로 나가달라고 했다. 그때 강재우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다. 서대리, 하리는 멈췄다. 뭔지 설명하십시오. 인사팀이 서대리 해고 통보를 내리는데 내 사인이 없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리는 강재우를 봤다.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가 보여서 하리는 처음으로 그것을 물었다. 부사장님,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집니다. 이제 안 볼 사이니까. 강재우가 잠시 입을 다물다가 말했다. 21살에 집을 나오던 날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맞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칠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서대리, 이유를 말하세요. 제 아버지 공장 이름 대성도금입니다. 강재우의 얼굴이 변했다. 하리는 그것을 끝까지 보기로 작정했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도 복수의 한 종류니까. 32번째. 네? 목록의 32번째 줄입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대성도금, 서정국, 4월 23일 사망. 유족은 딸 1명,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할인의 다리가 떨렸다. 복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서대리 입사하고 한 달 뒤에.
한 달. 지원팀 배정될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가족관계를 비워뒀어도 생년월일과 고등학교가 맞았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15년 동안 봤습니다. 유족 이름까지 다 압니다. 하리는 웃으려 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왜 안 쫓으셨습니까? 왜 쫓아야 합니까?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하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려서 문장이 부서졌다. 15년 동안 이 회사를 부수려고 살았습니다. 회장님을 감방살이 시키려고 5년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은 하리는 말을 멈췄다. 강재호가 기다렸다. 부사장님은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원팀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강재호가 말했다. 압니다. 네? 서대리가 내 자리를 고른 이유도 압니다. 임원 발령받은 사람은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내가 서대리를 내보냈으면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당해도 될 만하니까 당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서대리가 뭔가 가지고 나가면 그걸 말리지 않으려고. 하리는 강재우를 봤다. 15년 동안 압축해둔 모든 문장이 한꺼번에 목에 걸렸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다고 했습니다. 강재우가 할인을 봤다. 그리고 이건 지금 할 말이 아니니 나중에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보안요원이 와서 할인을 재촉했다. 할인은 짐을 들었다. 강재우가 그 짐의 반을 받아들었다. 부사장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둘은 서 있었다. 할인이 물었다. 부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말리지 않으십니까? 말리지 않습니다. 강재호가 말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만나보시지요. 그날 밤 하리는 성수동 인쇄소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윤성일만 있지 않았다. 낡은 사무실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5사람. 40대에서 7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하린이 왔니? 윤성일이 말했다. 이분들 다 태산협력사 유족이다. 하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섬유 가공했어. 2003년에 문 닫았지. 우리 영감은 문 닫고 4해 뒤에 농약을 마셨어. 50대 남자가 말했다. 우리 형도 그랬습니다. 금형 공장이었어요. 하리는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15년 동안 하리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다. 이제 같은 문장을 가진 사람들이 5명 더 있었다. 유족 모임입니다. 윤성일이 말했다. 3년 됐다. 서명 모은 것도 있어. 변호사 상담도 받았지. 다만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 왜 이걸 지금 알리세요? 네가 오늘 해고된 걸 알았으니까. 윤성일이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다. 이 인쇄소 장사로 다달이 월세를 낼 수 없는 거 너도 알지? 예. 3년 동안 월세를 어떤 재단이 대신 내줬다. 이름은 달보재단. 유족 모임 모이는 걸 도와준 것도 그 재단이고 유족 자녀들 학자금을 준 것도 그 재단이다. 이상해서 5년 전에 한번 추적해봤다. 하리는 이미 답을 알았다. 알았는데도 물었다. 누구입니까? 장학금 지급 계좌가 하나야. 법인이 아니고 개인 계좌다. 윤성일이 할인을 봤다. 강재우. 하리는 그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럼 저도 받은 겁니까? 4년 전에 제 대학원 장학금도 너도 받았지. 윤성일이 말했다. 대학원 등록금, 그것도 그 재단이었다. 하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쇄기가 멈춰 있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하리는 자기 숨소리가 부끄러워졌다. 그 사람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몰라. 물어봐도 대답 안 하더라. 윤성일이 말했다. 그런데 하리나, 그 돈은 사과가 아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진 못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직이고 처벌이다. 알아요. 그럼 해라. 윤성일이 말했다. 다만 그 사람이랑 그 아버지를 같은 칼로 베지는 말아라. 네 아버지는 그런 건 싫어했어. 5사람이 할인을 보고 있었다. 할인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의 수첩과 문서 번호를 적은 자기 수첩.
증거가 있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회장 자필 사인이 있습니다. 번호와 보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당하지 않게 하려면 감사실을 통하는 것보다 검찰 진정이 낫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동시에 진정하고 유족 5집이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까지 6집입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물었다. 그러다 너는 어떻게 되니? 하리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 않다. 할머니가 말했다. 너 아직 젊은 나이다. 그날 밤 하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 건너편 카페에 앉아 밤새 진정서를 썼다. 30페이지였다. 자료를 만드는 것은 할인이 제일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일이었다. 새벽 5시 할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재우였다. 서대리, 지금 어디십니까? 카페입니다. 밤새웠습니까? 네. 잠시 수화기가 조용했다. 서대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서 내면 서대리 이름이 다 드러납니다. 재벌 상대로 싸운 사람은 이 나라에서 다시 사무직을 못 구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싸우면 3년 안에 아버지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3년이요? 예. 부사장님, 3년 동안 바닥에 33번째, 34번째 줄이 생깁니다. 할인이 말했다. 저는 거기에 이름을 더 넣고 싶지 않습니다. 수화기 건너에서 예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낮은 대답이었다. 그럼 하십시오. 부사장님, 네.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그 아들도 같이 물게 됩니다. 지주회사 전화는 무산되고 한서연 씨 집은 지분 교환을 돌릴 겁니다. 주가는 바닥을 칠 것이고 그러면 부사장님도. 서대리, 네. 나는 15년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다만 내 손으로는 못하거나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그게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강재우가 말했다. 끝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끝나면 서대리는 나한테 보이기 싫을 겁니다.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니까. 그때 그냥 사라지지는 마십시오. 한 번은 만나서 말로 끝내주십시오. 하리는 핸드폰을 쥐었다. 목이 메어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약속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유족 6집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에 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문서 번호와 보관 위치, 결제일, 그리고 서정국의 수첩 사본이 첨부됐다. 김태섭이 자진해서 진술서를 썼다. 15년 전 계약 해지 공문에 쇠무 사인을 한 사람의 진술서였다. 언론이 보도를 낸 것은 이틀 뒤였다. 태산그룹 주가는 사흘 만에 12% 떨어졌다. 그리고 보도 나흘 뒤 검찰은 태산그룹 본사 문서고를 압수수색했다. 생방송에 본사 로비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리는 그 장면을 집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명단이 공개된 6사람 중 하나가 할인이었다. 전 태산그룹 직원 서씨, 협력사 유족. 전화가 수십 번 울렸다. 기자, 변호사, 이전 회사 동료, 모르는 번호. 할인은 대부분 받지 않았다. 6집 유족은 매주 인쇄소에 모여 변호사와 협의했다. 하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사부터 검색하는 버릇이 생겼다. 강재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3주 뒤 증거보전 신청서를 쓰려고 계약서 사본을 정리하던 날 변호사가 할인에게 말했다. 서할인 씨, 검찰이 확보한 문서 목록 보시지요. 이거요. 할인은 목록을 봤다. 자기가 알려준 문서 번호 외에 예상보다 몇 배로 많은 문서가 확보되어 있었다. 20년치 감사 기록, 협력사 기술 내재화 계획 1차와 3차, 은행 임원과의 메모, 그리고 유족 위로금 지급 대장. 이건 제가 모르는 번호입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변호사가 잠깐 망설였다. 압수수색 전날에 검찰에 자발 제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현직 임원이 직접 내야 가능한 자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다. 다만 자발 신고자는 그룹 지분을 전부 사회환원재단에 넘기는 조건을 자진해서 내세웠습니다. 사례가 없는 일이에요. 할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가을 끝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다. 젖은 유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젖은 아스팔트에서 언제나 이 도시가 내는 그 냄새가 올라오고 있을 것이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강만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은 겨울 내내 이어졌다. 그동안 하리는 5번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처음 증인석에 앉던 날 하리는 손이 떨려서 물컵을 2번 놓쳤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까? 변호인이 물었다.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거짓말을 하면 유리했다. 그러나 하리는 아버지의 딸이었다.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변호인이 웃었다. 그렇다면 증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겠군요. 원한이 있는 것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린이 말했다. 제가 제출한 것은 제 감정이 아니고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날짜와 서명만 있습니다. 15년 전 3월 14일 대성도금은 단가를 30%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원가로는 도금 두께를 규정보다 얇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걸 못하겠다고 했고 4월 2일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4월 23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 감정이 아닙니다. 판사가 무언가를 적었다. 하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다. 선고는 2월에 났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하리는 법정에 있지 않았다. 6집 중 4시 갔다. 하리는 그날 성수동 인쇄소에서 윤성일과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앵커가 형량을 읽는 순간 윤성일이 인쇄기를 껐다. 방이 조용해졌다. 끝났다. 윤성일이 말했다. 예. 기쁘냐?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쁠 줄 알았다. 15년 동안 그 순간을 상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온 순간에 하린이 느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었다. 텅 빈 느낌. 방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아저씨, 저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살면 된다. 윤성일이 말했다. 그게 제일 어렵다. 3월에 하리는 아버지 납골당에 갔다. 유리 안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다. 47세의 남자. 하린보다 15살 많은 사람. 이제 하린이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빠, 끝냈어. 하린이 말했다. 3년이야. 사람 목숨값이 3년이래. 11명이었는데 3년이야. 그래도 감옥이야. 하리는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아빠, 나 이제 그 사람 얘기해도 돼? 유리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리는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썼는데 나는 아빠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어. 아빠가 죽은 다음에 나는 15년 동안 아빠를 이유로 살았어.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이유로. 그게 미안해. 하리는 통장을 꺼냈다. 300만 원이 427만 원이 된 통장. 1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돈. 이거 쓸 거야. 아빠 이름으로 쓸 거야. 4월에 하리는 유족 5집과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사단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할인이 다 썼다. 이름은 대성이라고 했다. 아버지 공장 이름이었다. 하는 일은 2가지였다. 하도급 단가 압박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하는 일, 그리고 폐업한 협력사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는 일. 초기 자금은 427만 원과 유족들이 모은 돈, 그리고 익명 기부 하나였다. 익명 기부금은 17억이었다. 이거 받아도 되나? 70배 할머니가 물었다. 받아야 합니다. 할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지분 정리해서 남긴 돈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삽니다. 강재우는 4월 이사회에서 사퇴했다. 언론은 총수 일가 몰락이라고 썼다. 지주회사 전원은 무산됐고 동성화학과의 지분 교환은 파기됐다. 한서연은 미국으로 떠났다. 태산그룹은 이름을 바꾸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다. 새 경영진의 첫 발표는 협력사 단가 원가 연동제 도입이었다. 강재우가 3년 전부터 밀어붙였다가 회장실에서 보류된 그 안이었다. 발표문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하리는 그 기사를 5번 읽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1년이 지났다.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하리는 성수동 인쇄소 2층에 있었다. 이제 그곳은 재단 사무실이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윤성일이 인쇄기를 돌렸고 위층에서는 할인이 상담 신청서를 정리했다. 그달에 들어온 신청이 34건이었다. 할인의 명함에는 상근 간사라고 적혀 있었다. 월급은 태산에서 받던 것의 3분의 1이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창을 열자 쇠 냄새가 났다. 오래된 동네가 비 오기 전에 내는 그 냄새. 할인은 창가에 서서 그 냄새를 맡았다. 이제 그 냄새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인천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리게 했다. 어깨에 걸쳐진 남자 자켓의 무게를.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윤성일이 올라와서 말했다. 손님 왔다. 상담 예약은 다 오전이었는데요. 상담 아니다. 할인은 계단을 내려갔다. 인쇄소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우산이 없어서 어깨가 젖어 있었다. 검은 반팔 셔츠, 청바지, 낡은 운동화. 정장이 아니었다. 살이 좀 빠졌고 오른쪽 눈썹 위의 흉터는 그대로였다. 부사장님, 이제 아닙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보고 서 있었다. 인쇄기 소리가 났다. 윤성일이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재단 주소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작년 5월에 왔었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문 앞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이 일로 시끄러웠고 내가 오면 서대리한테 좋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한테 좋으려고 왔습니다. 할인은 웃었다. 웃음이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 1년 동안 거의 웃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비 옵니다. 둘은 2층에 올라갔다. 할인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다. 강재우가 그걸 받아서 마셨다. 매일 오전 7시 10분에 로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던 남자가 믹스커피를 마셨다.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울산에 있었습니다. 도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할인이 종이컵을 놓쳤다. 커피가 책상에 번졌다. 할인은 급히 휴지를 뽑았다. 도금 공장이요? 예, 4개월 일했습니다. 3교대였고 손등에 화상 2번 입었습니다. 강재우가 손등을 보여줬다. 흉터가 있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도금 두께 이 마이크로미터 줄이는 게 뭔지. 서류로는 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현장에서는 10년 뒤에 부품이 부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사장이고 사장이 거절하면 회사가 죽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4개월을 일하셨습니까? 평생 서류로만 봤으니까 한 번은 손으로 봐야 했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방대학 야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합니다. 28에 못한 걸 37에 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까?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걸 직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가 창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만나셨습니까? 2번 갔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첫 번째는 나를 안 봤습니다. 2번째는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버티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하시던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버텼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고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강재우가 종이컵을 내려놨다. 그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안 갑니다. 형기 끝나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할인은 그 얼굴을 봤다. 회장을 닮은 얼굴. 그런데 이제는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부사장님, 강재우입니다. 강재우 씨. 예. 17억은 왜 익명으로 하셨습니까? 이름 넣으면 세상이 조금은 봐줬을 텐데요. 봐주면 안 됩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그건 우리 집이 15년 동안 남의 것으로 만든 돈입니다. 돌려주는데 이름을 붙이면 그건 다시 우리 것이 됩니다. 장학금도 5년 동안 익명이었습니다. 제 대학원 학비도요. 그건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요? 강재우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목록에서 32번째 줄을 15년 동안 봤습니다. 유족딸 한영, 당시 고3. 그 사람이 대학을 못 갔으면 나는 아마 아버지를 죽였을 겁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그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못 넣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할인은 남 앞에서 우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나폴당에서도 법정에서도 울지 않았다. 지금은 종이컵을 든 채로 울었다.
서대리, 이제 아닙니다. 할인 씨, 예.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끝나면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서 말로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끝내주십시오. 지금 말하면 나는 다시 울산에 갑니다. 안 오겠습니다. 하리는 휴지로 눈을 닦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쇄기 소리가 아래층에서 났다. 비가 왔다. 쇠냄새가 났다. 강재우 씨, 저는 그때 당신을 미워하려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압니다. 석 달 만에 못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매일 오후 3시에 비상계단에 10분 서 있는 걸 보고 국수집 할머니가 당신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확대 임원회의에서 당신이 아버지한테 지는 걸 보고 못하게 됐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그때 저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벽에 붙인 도표를 보면서 다시 미워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예. 근데 아저씨가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싫어했다고요. 할인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20년 동안 도금을 했습니다. 두께를 못 줄이겠다고 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딸한테 원한 건 아마 제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인생을 쓰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강재우가 할인을 봤다. 할인은 그 흉터를 봤다. 저 1년 동안 당신 기다렸습니다. 예? 기사에서 단가 원가 연동제 발표봤을 때 당신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자기 벌 받고 있구나. 그럼 언젠가는 오겠구나. 할인이 말했다. 그래서 전화 안 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발로 와야 우리 사이에 남는 게 죄가 아니고 사람일 것 같아서요. 할인 씨, 울산 안 가셔도 됩니다. 강재우가 오랫동안 할인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웃었다. 할인이 본 그 남자의 얼굴 중에 가장 어린 얼굴이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아래층에 자리 하나 남습니다. 상담 접수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 합니다. 할인이 말했다.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사회복지사 준비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채용 조건이 있습니까? 2가지 있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첫째, 유족들 앞에서 이름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당신 죄가 아니지만 당신 아버지 죄고 그 돈으로 당신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과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2번째는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2번째는 저를 대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강재우가 웃었다. 그리고 종이컵을 들었다. 할인 씨, 예? 나는 회사에 들어간 뒤로 매일 오후 3시에 비상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거기가 그 건물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나를 회장 아들로 안 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강재우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올라왔습니다. 서류 들고 와서 숫자를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회장 아들로 안 보고 숫자 틀린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예, 강재우가 말했다.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비가 세게 왔다. 인쇄소 창이 흔들렸다. 할인은 그 남자 옆에 서서 창을 조금 더 열었다. 젖은 골목에서 쇠냄새가 올라왔다. 15년 동안 할인은 그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가 목을 맨 공장 천장이 떠올랐다.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냥 비 오기 전에 오래된 동네 냄새였다. 강재우 씨, 예? 저는 아직 아버지가 매일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건 안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얼굴에서 아직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 오래 볼 겁니다. 압니다. 그래도 같이 살겠습니까? 강재우가 할인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버티는 사람만 사는 곳이다. 압니다. 지겹게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강재우가 말했다. 버티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못 버텨서 죽은 게 아니고 혼자여서 죽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할인은 그 말에 오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요? 둘입니다. 할인은 손을 내밀었다. 강재우가 그 손을 잡았다. 손등에 도금공장 화상 흉터가 있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었다. 아버지의 손과 비슷한 손이었다. 아래층에서 윤성일이 인쇄기를 껐다. 계단에서 목소리가 올라왔다. 할인아, 밥 먹어라. 국수 삶았다. 할인이 웃었다. 내려갑시다. 국수 잘 드시죠? 15년 먹었습니다.
둘은 계단을 내려갔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오래된 동네는 쇠냄새가 났고 인쇄소 벽에는 재단 이름이 붙어 있었다. 대성, 크게 이룬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29에 지은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크게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름은 아직 남아서 그 골목에 붙어 있었다. 하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벽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방에서 잤다. 벽은 흰색이었다. 15년 동안 그 벽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140개 있었다. 이제 없었다. 하리는 오래 잤다. 꿈에서 아버지가 공장에 서 있었다. 47세의 남자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도금 두께를 재는 게이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하린을 보고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린은 꿈에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미워하는 거 그만두는데 15년 걸렸어. 늦었지? 아버지는 여전히 웃기만 했다. 아빠, 아빠는 끝까지 버텼다고 썼는데 나는 안 버틸 거야. 안 버티고 같이 있을 거야. 창밖에서 비가 그치는 소리가 났다. 아침이었다. 아래층에서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떤 남자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고 창을 열면 젖은 골목에서 쇠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는 이제 따뜻했다.